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던 소식을 깊이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대폭 인상 소식입니다. 매년 조금씩 기준이 오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큰 폭으로 변화가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되는지,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뵙고 상담해드렸던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해 안에 미리 준비해두셔야 할 것들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시장을 다니며 보면 예전에는 10,000원이면 꽤 많은 채소를 담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대파 몇 줄, 달걀 한 판 정도 장바구니에 담으면 금세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더 실감하실 겁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올랐고 병원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올라서 이 정도 용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나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인상이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크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선정 기준이 오른다는 것은 곧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76만 5,444원까지 소득 인정액이 낮아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이 기준이 약 82만 556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약 5만 5천원 정도 상향되는 셈이고, 그만큼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도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은 더 크게 올라서 약 195만 원대였던 기준이 내년에는 약 207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약 12만 원 이상 상향되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는 최근 몇 년간 보기 힘들었던 수준의 큰 조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주민센터 복지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를 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인상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변화라고 보셔도 됩니다. 소득이 몇천 원 차이로 탈락하셨거나 재산 기준 때문에 제외되셨던 분들, 상당수가 내년 기준으로는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 오래된 주택 한 채 때문에 탈락했던 어르신들 혹은 노후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준 자체가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 어르신이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집이 문제였습니다. 집이라고 해도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고 외벽은 갈라지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새어들어와 난방을 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에서 계속 탈락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소득도 없고 병원비도 부담되셔서 늘 힘들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기준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에게도 훨씬 유리하게 기준이 바뀌고 재산 환산도 실제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가 오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는 생활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식비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두부 한 모, 배추 한 통을 살 때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부담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장을 보면 금방 2만 원, 3만 원이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반찬수를 줄이거나 끼니를 간단하게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80대 어르신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나머지는 간식이나 빵으로 때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가 내년에 인상되면 적어도 식비 때문에 한 끼를 거르거나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는 문제는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가구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가 가구 소득 대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할머니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티시면서 가스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못 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생계급여가 올라가면 적어도 겨울철에 집을 너무 춥게 유지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건강에는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의료비 부담 감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계급여 판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함께 따라옵니다. 의료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연동되고 각종 감면, 혜택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단순히 현금 몇만 원 늘어난다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전반의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어르신들께서 생계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요? 제가 괜히 나라에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요?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럴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나라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이고 평생 일하고 세금 내신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제도이고 복지를 받는 것은 자격이 갖춰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 혹은 처음 신청하려는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탈락 사유가 소득이 아주 약간 초과했거나 오래된 주택 또는 가치 낮은 자동차 때문이었다면 내년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가 오르면 기초적인 식사, 의약품 구매, 난방, 병원 방문 같은 기본적인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상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제도는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르신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내년 적용 시점이 가까워지면 세부 금액, 지역별 차이, 신청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영상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쉽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